자, 레그타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보통은 막 신나고 경쾌한 피아노 연주, 그런 거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 정말 특별한 레그가 하나 있습니다. 들으면 왠지 모르게 슬프고 좀 아련한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바로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인데요. 제목부터가 유령이라니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이 곡의 가장 큰 미스터리예요. 미국에서 진짜 유명한 레그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레그타임이랑은 완전 달라요. 신나지가 않고 오히려 슬프고 애잔하죠. 정례는 분명 레그인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을 쿡 찌르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 해답은요, 이 음악 뒤에 숨겨진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한 작곡가의 헌정. 맞아요. 이 곡은 사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일종의 추모곡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모든 걸 설명해줘요. 제목에 있던 그 유령, 그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작곡가 윌리엄 볼컴이 밤에 피아노를 칠 때마다 늘 곁을 맴도는 것 같았다고 말했던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온화한 영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곡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음표 하나하나에 담아서 그려낸 그런 작품이었던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곡의 슬픔이 어디서 왔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97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해에 이 곡을 썼습니다. 정말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서 탄생한 거죠. 그리고 다음 해에 두 곡을 더 써서 세 개의 유령 레그라는 모음곡으로 완성을 하는데요. 세 곡 모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 짙게 깔려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아버지를 추모하는데 왜 하필이면 경쾌한 장르인 레그타임으로 곡을 썼을까 하고요. 그쵸? 그 이유를 알려면요, 볼컴 개인의 이야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당시 미국 전체를 휩쓸었던 거대한 음악적 흐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레그타임의 부활이죠. 1970년대는 정말 말 그대로 레그타임 부활의 시대였어요. 혹시 영화 스팅 아시나요? 거기 나온 스코츠 플린의 음악이 그야말로 데이트를 쳤거든요. 온 미국이 다시 레그타임에 열광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볼컴처럼 클래식을 하던 작곡가들도 우리에게 이런 멋진 음악이 있었지 하면서 잊혀가던 미국의 보물 레그타임을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볼컴은 그 흐름의 완전 선두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아한 유령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가 드러납니다. 그냥 옛날 레그타임을 흉내낸 게 아니에요. 클래식이라는 심장에 레그타임이라는 영혼을 불어넣었달까요?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자, 우선 레그타임이 뭔지 기본 공식부터 딱 짚고 갈게요. 아주 간단해요. 왼손은 쿵짝, 쿵짝 이렇게 행진곡처럼 규칙적으로 박자를 딱딱 맞춰주고요. 오른손은 그 위에서 엇박으로, 그러니까 살짝 박자를 저는 듯한 멜로디를 연주하는 거예요. 이 엇걸리는 리듬감, 이게 바로 레그타임의 핵심입니다. 요것만 딱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우아한 유령은요, 여기서부터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멜로디를 한번 들어보세요. 레그타임 특유의 그 통통 튀는 느낌이 아니죠? 오히려 마치 노래하듯이 길고 우아하게 쭉 이어지잖아요. 이건 사실 레그타임이라기보다는 쇼팽이나 슈만 같은 저 멀리 유럽의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멜로디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곡은 정말 두 개의 DNA를 다 가지고 있는 셈이죠. 자, 보세요. 왼손의 쿵짝 리듬은 누가 봐도 레그타임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위를 흐르는 멜로디나 슬픈 분위기는 완전히 쇼팽 같은 클래식의 감성이거든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세계를 기가 막히게 엮어서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하이브리드 음악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독특하게 태어난 덕분에 우아한 유령은 그냥 과거의 명곡으로만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피아니스트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를 던져주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To swing or not to swing. 즉, 이 곡을 연주할 때 리듬을 스윙감 있게 타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클래식의 DNA가 있으니 악보 그대로
반듯하게 스트레이트하게 쳐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뿌리낼 레그타임이니까 재즈처럼 리듬을 살짝 스윙하면서 쳐야 할까요? 정말 다행히도 이 논쟁에 대한 답은 작곡가 본인이 직접 남겨뒀습니다. 볼컴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과하게 재즈처럼 스윙을 하면 곡의 내용물을 다 빼앗아가는 것과 같다고요. 그러면서 거의 스트레이트에 가깝게 연주해달라고 아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그타임의 리듬감, 그 느낌은 살짝 가져가되 클래식의 정교함과 우아함은 절대 잃지 말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 곡의 멜로디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는 이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원래는 피아노 혼자 연주하는 곡이었잖아요. 그런데 워낙 멜로디가 아름다우니까 나중에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버전으로도 나오고 거대한 심포니 밴드를 위한 편곡도 나왔고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실내악 버전으로 끊임없이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명력이죠. 결국 우아한 유령은 이런 곡인 것 같아요. 한 작곡가가 아버지를 향한 개인적인 그리움으로 시작해서 잊혀가던 시대의 음악이라는 유령에게까지 새로운 목소리를 선물한 거죠. 이처럼 예술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우리를 기억 속의 누군가와 또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과 단숨에 연결해 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에게도 마음속 어떤 유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특별한 예술 작품이 있으신가요?